그래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 고점이었던 5만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5일선을 지지라인으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6만 5천원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6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도 화면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비슷하죠? 무슨 종목? 첫 번째 종목인 무림 SP와 차트가 상당히 좀 비슷하죠.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죠. 거래량 절벽 현상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발생한 종목들,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근데 한국전자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중간에 뭐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일단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슈가 됐어요. 자, 이제 2023년 최저임금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9,160원이죠. 자,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최저임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불을 논외로 하고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장님, 대표님들이 사람을 쓸까요? 거기다가 4대 보험 들어가게 되면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임금이 올라가는데, 급여가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속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키오스크 관련주가 왜 갈까요? 사회 현상은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가 착하냐 내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본인이, 자 보세요. 혹시 장사하신 분들이란지 사업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의점을 하더라도, 그죠? 한 달 편의점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 쓰는 게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평균적으로 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시간당 임금이.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30일 돌리게 되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천, 3천 벌면서 요런 인건비 쓰는 거 안 아깝습니다. 요것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이렇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인건비 주고 나을 거 하게 되면은 알바보다 많이 벌까요? 벌어도 얼마나 많이 벌까요? 이런 상황인데 사람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부터는 속도 조절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요 근래에 아르바이트 구해보신 분들이란지 알바 구해보니 20대 30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알바 구하기 쉬워요? 알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알바가 많아요? 알바 구하러 가는데 경쟁률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240만, 한 달에 240만 원씩 들여가면서 사람 쓰는 거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일 못하면 240만 원의 값어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240만 원을 주고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키오스크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즘 와서 좀 느끼는 건데, 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가게 되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차라리 키오스크로 그냥 주문하는 게 솔직히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문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음식 받고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를 기업들도 고민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로봇 사업 얘기 나오는 거, 스마트 팩토리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로봇이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발생되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시간이 되면 기계가 돌아갔다가 멈췄다가 반복을 하게 되고,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AI 판단을 해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기계를 쓰는 게 나아요. 사람을 쓰는 인건비보다 전기세를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업들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기본소득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키오스크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형태도 다양해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테이블에 이런 게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요새 서빙 로봇도 있습니다. 음식점 큰 데 가게 되면은
의심차 큰데 가게 되면은 서빙할 로봇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현상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기계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 속도라도 조절을 해야 돼요. 삼성에 이어서 LG도 40조 원의 키오스크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왜? 앞으로 수요가 올라갈 거거든.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키오스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연내 북미 유럽 등 주요국의 확대 출시, 급성장하는 비대면 시장을 공략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망할 놈의 무인 비대면 시장도 커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무인 솔루션 업체인 한국전자금융의 키오스크 전용 사용자 경험을 L전자 디자인에 접목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좀 더 강한 겁니다. 앞으로 삼성, 그리고 어찌 보면 키오스크도 로봇 사업의 한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번에 또 최저임금을 마이너스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쨌든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키오스크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5,300원대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다지고 이제 LG 훈풍이 불게 되면서 바닥 탈출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한국전자금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작년 5월달 고점이었던 5만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5월달 한 1년 가까이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신고가 나오는 것도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제가 좋아하는 골든크로스 났죠?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골든크로스. 자, 여기 갭이 동반되게 되면서 거래량까지 실렸죠. 그냥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입니다. 요거는 트랩이에요. 트랩. 41,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을 것 하면서 4만원 갔다가 바로 회복시켜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초과가지고 매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쭉 가는 거 보고 배 아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갭이 동반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갭이 동반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대량 거래가 실려졌죠.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소위 말하는 5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5만원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이제 이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바꿔버렸죠. 6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뭘 바꿨다? 1차 분기점. 1차 목표 주가를 6만 5천원까지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래서 6만 5천원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 의료업체들이 괜찮습니다. 지금 FNF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지만 북미 쪽이란지 유럽 쪽 같은 서구권 쪽으로 매출이 커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서구권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되면서 엔데믹이 진행되면서 이 의료에 대한 수요, 소비 수요, 여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어쨌든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